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기민주주의 쟁점과 개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는 풀뿌리 민주주의하고 공론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공론장 하면은 수기민주주의를 주로 얘기하는데 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기민주주의의 전유물은 될 수가 없는 거죠.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공론장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론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고요. 네. 풀뿌리 민주주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간략하게는 보통 작은 지역사회에서 실현되는 직접민주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갖지 못한 일반 대중 또는 권력을 진인자나 전문가들로부터 대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이끌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에 서서 민주주의를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함석헌 선생님이 얘기하신 함께 나서 함께 자라 함께 썩어 함께 부활하는 꿈, 삶 전체를 함께 해간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풀뿌리는 소외된 정치 조건을 극복하고 자기 삶을 스스로 변화시키려 꿈틀 때는 능동적인 정치 주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풀뿌리의 정치 공간은 삶의 공간, 생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렇겠지만 교통, 소통수단, 특히 인터넷 발달 등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로컬이라고 하는 의미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신뢰와 상호성이 살아있는 네트워크, 지역성 로컬리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풀뿌리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 범위를 훨씬 더 확장했죠. 실제로는 생태계 위기라든지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 세계에 있는 다양한 삶의 주체들이 서로 네트워킹 해가지고 같이 활동을 한다면, 예를 들면 빙하가 녹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그 문제에 관해서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로컬리티이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특정한 이슈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결하느냐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얼마나 주체적으로 참여하는가,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어떤 변화를 겪는가. 국가나 행정이나 또는 시장과 같은 효율성의 논리에 기반해서 사안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자신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얼마나 주체적으로 참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변화를 겪느냐라고 하는 주민들의 주체성과 변화를 굉장히 중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풀뿌리 정치란 대중의 일상적인 정치적 실천의 장에서 자신의 정치적 능력을 찾아가는 시도다. 주민들이, 삶의 주체들이 얼마만큼 자신들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느냐, 그런 능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이 생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렌트가 쓴 말인데요. 새롭게 형성해내는 거죠. 형성을 해내는 과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능동적인 주체로 변해가는 것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이 대의민주주의의 관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풀뿌리 민주주의하고 대의민주주의는 상극 관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대의민주주의가 대립적이고요. 대의민주주의는 시민참여를 선거로 제한하고 정치를 의회와 행정부의 전유물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인이 정책을 생산하고 유권자가 그 정책을 구매하는 시장으로, 그래서 삶의 주체들은 소비자로 그 정치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대의민주주의는 경제적 침탈로부터 대중을 지키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 대의민주주의는 일부 사람들,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뿐이고 실제로 대다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소외된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 특히 대의민주주의는 이 신자유주의에 굉장히 친화적이라고 봐요. 자본 친화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은 이렇게 10년대 그 6.28 혁명 속에서 이제 풀뿌리 운동, 녹색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당시에 좌파들이 갖고 있었던 경향성을 좀 역시 담고 있다, 이런 측면이 좀 보이죠? 민주주의의 역설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직접 민주주의 같은 것이 투표가, 직접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직접 민주제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악용돼서 오히려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시키는 메커니즘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죠.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접민주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죠. 민주주의 역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국 현실을 보면 한국 현실은 이제 제도만으로 풀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삶의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고 다양해져서 제도만, 법과 제도를 풀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 제도와 민주주의 사이의 불일치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억압적인 국가기구들이 여전히 우리 삶의 아주 구석구석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지자체뿐만 아니라 뭐 군, 면, 리에까지 행정 조직들이 속속이 박혀 있고 그 하부 기관화 돼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지방 공무원, 지방 관료 유지들이 결탁돼 있어서 실제로 삶의 주체들이 의사결정이라든가 자기 문제를 결정하는데 소외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행정 권력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지방 유지에 의해서 공무원들에 의해서 삶의 문제가 결정되어 버리는 이런 이제 심각한 배제와 소외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진단 자체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진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삶의 공간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주체성을 갖고 실제로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운동의 목적이다. 자기 목소리를 찾게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권리를 쟁취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풀뿌리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 아래로부터 그 토대를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느낌이 좀 어떠세요? 약간 인민민주주의 같은 냄새가 좀 나나요? 문제의식은 그럴듯한데 이 대의민주주의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대의민주주의를 전복하고 싶긴 한데 어쨌든 우리끼리 열심히 해보자 라고 하는 굉장히 소박함이 느껴지는 측면도 또 있죠.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더 깊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괜찮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